지금 엔비디아 젠슨왕은 겉절이야. 메인은 이거야. 메인은 뭐냐면 이거야. 이러한 자료 보정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5월에서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뭐냐면 네이버 파이낸스가 있고요. 두나무가 있습니다. 얘네 둘이 합병해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야. 오늘은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없으시면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다만 이건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밀려가지고 또 뭐라 하실 분들은 타지 마세요. 그냥 제가 최근에 네이버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젠슨왕 때문에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전 고점 6위 라인을 충분히 돌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밀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와 제가 이 종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논리가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매수하셔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타이밍을 잡자면 실시간으로 타이밍을 잡기는 해야 돼요. 어쨌거나 제 논리를 들어보시면 아 지금 이거 안 잡으면 후회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뭡니까? 최근에 젠슨왕 갔다 갔잖아요. 젠슨왕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가 10배 커질 것이다. 이유는 뭐 블라블라한 것들이 있는데 이 양반이 10배 커질 것이다 라고 했었던 타이밍이 뭐냐면 네이버랑 엔비디아랑 꿍짝꿍짝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1기가와트급 인프라 구축이거든요. 이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네이버는 과거 대비 10배 이상 더 큰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가 가고자 하는 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거를 피지컬 AI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통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6G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이 데이터 센터의 표준을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기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NV링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플랫폼형 AI를 만들 겁니다. 메가트론인가요? 데모트론인가요? 아무튼 플랫폼형 AI를 하나 만들 거라고요. 그러면 이 플랫폼형 AI 위에 네이버의 클로버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지어. 그리고 요 안에다가 네모트론을 올려. 그래서 네모트론이 여기 안에서 AI 학습 도구가 될 거예요. 플랫폼이 될 거야. 그 위에 네이버 클로버를 올려. 네이버 클로버뿐만 아니라 특색 있는 그 분야의 특징이 있는 AI들을 올리는 거예요. 전문 AI들을 만들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네이버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6G를 통해서 피지컬 AI로 넘어가 로봇을 만들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 로봇의 단가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 로봇이 인공지능으로 알아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연산이라는 거 해야 되잖아. 연산을 못하게 하는 거야. 두뇌를 데이터 센터 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 게임을 하는데 고사양 게임들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 컴퓨터는 옛날 컴퓨터야. 구형 컴퓨터야. 그냥 고사양 게임을 당연히 못하지.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하는 짓이 뭐냐면 이걸 통신으로 해서 고사양 게임을 데이터 센터에다 올립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아무튼 클라우드에다가 올린 다음에 여기에서 게임이 돌아가게 만들어. 그리고 여기서 화면만 송출해. 입력을 받고 화면을 송출하고 이런 거예요. 내 컴퓨터 본체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 가지고 고사양 게임을 돌리고 내 구형 컴퓨터로는 화면만 송출받아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든다. 이거거든요. 기본이. 지금 이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어떤 식으로 하겠냐면 로봇이 있잖아. 로봇이 연산을 많이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실시간 판단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얘가 하겠다는 거야. 데이터 센터가. 그리고 얘는 몸통만 있는 거지. 통신해가지고 얘한테 물어보고 얘가 답변해주고 얘한테 물어보고 얘가 답변해주고 이러면서 로봇이 돌게 만드는 거야. 이게 엔비디아가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 그 전문 AI들이 있어야 되고 로봇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전문 AI를 만드는 애가 누구야? 그게 네이버야. 그래서 네모트론 위에 네이버 하이클로버가 들어가서 돌리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저기 네이버의 로봇 타워에 엔비디아 회장이 갔다 왔잖아요. 거기 로봇 타워가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로봇이 뭐 택배가 왔어. 그러면 로봇이 택배를 가지고 엘베를 탄 다음에 그 사람 책상 앞에까지 갖다 줘요. 완전 편하죠. 그게 지금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이버는 지금 현재 로봇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을 함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그래서 네이버랑 같이 꿍짝꿍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이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도 같이 꿍짝꿍짝해서 얘네들이 엔비디아가 만들고자 하는 게 이 데이터 센터의 표준을 만드는 거거든. 그래갖고 같이 데이터 센터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많이 지으면 너네 한 10배는 더 커질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엔비디아에서 어떤 축으로 들어가는지 대충 느낌적인 느낌은 아실 겁니다. 어쨌거나 젠슨왕이 보기에는 네이버는 한 10배는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주가 수준이 이런 수준입니다. 13년도에 약 한 2에서 20만원 왔다 갔다 했고요. 4년도에도 뭐 그 밑으로 좀 빠졌다가 25년도에는 그 위로 좀 올라왔네요.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이 25년도 수준입니다. 대충 느낌적인 느낌 오죠? 얘는 이거 주식 투자했었으면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다라는 생각 들죠? 실적 한번 보도록 하죠. 컨센서스를 보면 23년도에 1,600억, 24년도에 1조, 1조 2천억, 1조 3천억, 1조 5천, 2천 쭉쭉쭉쭉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보이죠? 23년 대비 26년은 대략 한 4조 정도의 매출액 차이가 있고요. 영업이익은 1조 정도의 영업이익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같아요. 23년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같다고. 그 위치라고. 영업이익이 1조가 늘었어. 매출이 1조가 늘었는데 그놈이야. 그놈이라고. 안 올라가.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와갖고 우리 꿍짝꿍짝 합시다 이러고 이제 꿍짝꿍짝에 대한 결과 발표를 했단 말이야. 앞으로 구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그럼 거기에 대한 계약이 따라올 거고. 그리고 젠슨왕이 한 10배 더 갈걸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얘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주가가 여기서 빵 하고 치고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뚜당뚜당 하면서 못 가고 있지. 타이밍이 안 맞나? 내 예상이 틀렸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얘가 못 가는 이유는 뭐 이런 거는 간단한 단편적인 얘기니까 하지 맙시다. 오히려 여러분들 생각이 분산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다른 내용 가지고 설득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세요. 네이버라고 적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관심이 많아야 돼. 나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네이버를 좀 강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줄게요.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은 겉절이야. 메인은 이거야. 메인은 뭐냐면 이거야. 이러한 자료 보정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5월에서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뭐냐면 네이버 파이낸스가 있고요. 두나무가 있습니다. 얘네 둘이 합병해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야. 핀테크 1위.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결제 이쪽으로 얘가 핀테크 1위란 말이야. 근데 가상자산 1위가 두나무잖아. 핀테크 1위와 가상자산 1위가 합병을 하는 겁니다. 독점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독점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아도 친다는 얘기야. 독점하면 돈 무조건 많이 벌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독점 구조 때문에 못하게 하려고 법으로 막아놨지. 근데 기술 발전이 겁나 빨리 되고 있단 말이지. 이 기술 발전이 겁나 빨리 되고 있는데 이 독점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핀테크랑 가상자산 그 거래소랑 합쳐가지고 우리나라도 빨리 금융 선진국. 지금 가상자산 쪽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지. 제도가 막아서. 그래서 이 제도를 풀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나온다. 지금 6월이거든요. 이달 중으로 나와요. 물론 가이던스야. 나온다! 라고 아예 확 찍은 건 아닌데 나올 가능성이 높다 봐야지. 이게 되잖아? 주가는 미친듯이 날아갑니다. 주가는 미친듯이 날아가요. 근데 시기가 어때? 시기가. 지금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봐봐. 23년 대비 26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가 늘어나요. 그때 1조 벌었는데 요때 2조 벌거든. 보이잖아. 1조 4천억 벌던 애가 2조 4천억을 벌잖아. 근데 주가 수준이 비슷하지. 그리고 젠슨왕이 와갖고 엔비디아가 묻었어.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묻었던 녀석들의 주가는 어떻게 됐어? 미친 듯한 상승세가 나왔단 말이야.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거야. 장기적으로 내 말이 틀립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묻어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메인이 뭐야? 두나무랑 네이버의 합병이라고. 두나무의 네이버의 합병이 가장 걸리적거리는 게 뭐야? 규제란 말이야. 공정위 통과란 말이야. 공정위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이달 중으로 나온다고. 당장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몰라. 하지만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 얘기. 그러면 주가 수준이 밀리겠냐고. 솔직히 네이버 정도면 밀려도 더 사도 되지 않나? 얘가 펄어비스급은 아니잖아. 40조인 회사란 말이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상승률을 본다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번에 엔비디아가 돌아와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랑 연결고리를 맺고 돌아갔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급등한 종목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외국인이 미친듯이 팔고 나가고 있어. 근데 엔비디아가 와갖고 우리나라가 AI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 이제 더 이상 부품 파는 회사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치 재평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나라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들어가면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재평가 받는 거에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어차피 우상향이야. 어차피 우상향이고 떨어져 봐야 바닥이 가봐야 지금부터 한 40% 빠지거든? 근데 오늘 8% 빠져있잖아. 빠져봐야 30%라고. 모으는 거지. 두나무랑 결정이 나빠. 난리 난다고. 그리고 지금 한참 거래량 터지고 여기도 보면 거래대금 실시간 3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움직여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튼 인기가 겁나 많단 말이야. 그러니 이럴 때는 담가봐도 되지. 충분히 먹어볼만 하지. 그래서 나는 네이버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내 말 이해 가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네이버를 함께 투자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네이버에 대한 노를 저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이버 겁나 좋아 보여. 아시겠죠? 빠지더라도 조금 빠져갖고 난리칠 사람은 아예 넣지도 마라. 아시겠죠? 아무튼 제가 보는 네이버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한번 좀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댓글을 적어주실 때 뭐 저희가 웬만한 댓글은 괜찮습니다만 뭐 욕하고 이런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내가 정말 기분 나쁜 건 날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마요. 내가 여러분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날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 있어. 차단받습니다. 악플 욕하고 너 때문에 빠졌어 이런 거 상관없어. 그런 것들은 괜찮아. 근데 날 가르치려는 사람들은 솔직히 기분 나빠.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